발부냐 기각이냐 이겁니다. 일단 발부가 된다. 영장이 발부된다. 이제 이걸 따져본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세 가지. 영장 발부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거는 많다 이런 뜻인데요. 법률 용어는 많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 상당하다.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가깝거나 알맞다. 이런 뜻인데요.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이런 말을 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하다. 범죄의 혐의가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죄 지은 사람 맞군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하다라는 말을 써야 옳을진데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타당하다보다는 약간 톤다운을 시켜서 상당하다. 아무튼 그건 곁가지 얘기고 본류로 돌아와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증거인멸. 증거인멸. 이재명이 자유몸으로 돌아다니게 놔두면 이 사람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매우 큰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잡아 넣어야죠. 그 짓 못하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건대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더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타난 증거인멸의 정황. 4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사칭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증인 김모 씨에게 전화해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 위증 교사. 거짓말로 증언을 해달라고 뒤에서 시키는 것. 교사. 시킨다 이런 말이죠. 교사범. 위증 교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증거인멸인 겁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건 뭐냐? 판사의 눈을 가리는 거죠.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짓이 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거법 사건 공무원 회유,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고발되자 직접 또는 비서실장 통해 성남시의 당당 공무원들을 자꾸 회유하는 겁니다. 전화 걸어서 나 이재명인데 그때 백현동 그거 있잖아. 사실은 내가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막 외부에서 국토부 같은 데서 압력 들어온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시장님 저 처음 듣는데요. 아이 사람아.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법정에 가서 그렇게만 얘기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 이런 거죠. 나한테 불리하게 증언하면 당신도 끝이 뭐 좋을 줄 알아? 뭐 이렇게 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를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회유, 협박, 위증교사 이런 게 다 증거인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 기록, 경기도 문건, 측근이 불법 유출, 방어의 활용.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절대 인위적으로 빼내서는 안 되는 기록들을 다 빼내가지고 어떻게든 아름아름 그래서 그걸 방어에 사용했다. 이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기가 막힌 거는 이거죠. 증거인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와이프인 백정화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백정화라는 이 사람은 남편인 이화영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이 나오자 재판정에서 정신 차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난 이후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변호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꾸. 처음에는 덕수, 로펌 덕수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해광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민이라고 경기도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이 단독으로. 대개 이렇게 큰 사건은 말이죠. 변호인단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로펌에서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지막에는 김광민 혼자 단독 선임. 이 사람이 딱 변호를 맞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화영이 검찰에 했던 진술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검찰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북 송금과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사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죠. 없는 자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나를 평화 부지사에 앉혀준 사람이 우리 이재명 지사님인데 어떻게 제가 독단으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얘기를 하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얘기하고 거기에 쌍방울 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어떻게 결정을 해요. 당연히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한 거죠. 라고 진술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입장문 이런 거 하나 내가지고 검찰의 압박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다. 재판부에 대단히 죄송하다. 뭐 이런 말까지 다 했어요.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 이화영 부인 백정화 씨를 만나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가 나오고 변호사가 막 바뀌고 그러면서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판사가 이걸 보면은 이게 바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이화영의 진술은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은 이화영 본인의 죄를 묻기 위한 진술이 아니라 이재명의 죄를 묻기 위한 진술이거든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니까. 그런데 이걸 지우개로 빡빡빡 지워내는 것은 이재명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증거인멸의 증거가 넘쳐난다. 증거인멸의 증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던 증거.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도주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 혹자는 그래도 한나라의 제1당의 당대표인데 현직 국회의원인데 도망갈 리가 있겠어. 경기도 지사까지 한 사람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망이야 가겠습니까? 근데 그 도주 우려라는 말을 폭넓게 해석을 하면은 갑자기 단식 이러면서 당 대표실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단식 하면서 녹색병원에 들어가서 안 나와 버린다든지 병실에 그냥 나 정신 잃었어. 정신이 혼미해 이러고 누워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도주의 방편이 아닐까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쪽 영장 발부 쪽 말씀만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 라디오 방송도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패널처럼 모아가지고 그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를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뭐가 기각의 첫 번째 사유가 되느냐? 이겁니다. 검찰에 자신이 없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다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다가 검사 사칭의 위증교사에다가 이렇게 셋을 묶었다. 이제 묶었다고 하는 것은 좀 중립적인 표현이고 반대쪽에서는 엮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어찌됐든 얼마나 검찰이 자신이 없으면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제발 이 사람 구속되게 해주세요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검찰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각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에서 성남시에 이재명이 약 20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가 아주 중심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배임입니다. 배임. 자신의 임무를 배반했다. 성남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배신했다. 따라서 자기가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그 조직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이거든요. 근데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많이 적용되는 게 배임인데, 배임 혐의는 사실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인정. 왜냐하면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이득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죄를 묻겠다. 이게 이제 배임일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적으로 단죄를 하는 것, 이게 배임인 겁니다. 가령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결정을 내렸는데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전기차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했어요. 전기차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자회사를. 이랬을 경우에 주주들이 이 경영인을 배임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다. 왜 모든 여건이 반도체에 투자를 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인이 CEO가 전기차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막대하게 회사에 끼쳤으므로 이거 배임 아니냐. 이제 이런 경우에 배임이 성립될까 말까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가령 이재명의 경우에도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을 할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참여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은 아시아 디벨로퍼가 아니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했으면 200억의 이득을 성남시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도시개발공사를 빼버리고 아시아 디벨로퍼가 이 시행사가 되게 만들었으므로 그건 배임 아니냐. 그래서 그쪽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이 갚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배임인데 이 기각을 주장하는 쪽은 이게 영장이 잘 성립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한 그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얘기가 다 맞다. 거기까지는 맞은데 단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시켰을 때 그때 과정을 검찰은 면밀히 이미 파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남도계공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다면 배임이 힘들겠지나 그렇지 않고 매우 수상적인 그런 결제 과정을 통해서 일부러 도계공을 빼냈다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건 명백하게 배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마 그 검찰이 그런 점을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그 법리적 근거도 마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이제 기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에 관한 수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본인이 주장하는 바 압수수색을 300번을 했다느니 때로는 400번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왜 법인카드로 가서 밥 먹은 데가 129군데 식당인데요. 이것도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한 걸로 카운트를 하기는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엉터리이긴 하지만 본인이 주장컨대 300억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겠습니다. 일단 그 많은 압수수색과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해오고 또 이재명이 밑에 있는 그런 관련자들, 직원들 다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이게 가령 일주일 전에 발생한 사건,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 이렇게 발생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사가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이미 발생은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수사가 시작된 것도 2년이나 지났으므로 이거는 증거인멸 그 여지가 많지 않잖아.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뭐 이재명의 방어권, 자유몸 상태에서 재판에 준비를 해야 되는 방어권 이런 거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단식의 뒤끝이라는 점. 그다음에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나라 야당의 당 대표라는 것.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영장 기각을 전망하는 쪽에서의 얘기입니다. 물론 정파적인 그런 판단도 많이 개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방송이 나가면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좌파 방송을 많이 라디오를 듣게 되신 분들은 야, 이 영장 기각된다는데 그러면 큰일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저희 시청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유창훈 중앙지법 판사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판사의 판단을 믿어도 좋다. 이런 의견이 많이 또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일단 이재명은 토착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의해서 법원이 확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입만 열면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 말도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다시피 해온 한동훈 장관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지고 향후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은 적지 않은 역풍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야권 전반에 관한 이 수사에도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의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